자, 이번 시간은 임대차 효력입니다. 효력 옆에 보니까 빅3라고 돼 있어요. 별 3개가 돼요. 빅3. 빅3가 3개예요. 3개. 빅3는 3개를 묶어가지고 빅3라고 불러요. 첫 번째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요. 무슨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두 번째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무슨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세 번째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해요? 빅3 그래요. 빅3. 빅3. 여기도 시험에 나와요. 여기 이 세 가지에서 시험에 나와요. 여기서 빈출이라고 된 거는, 빈출이라고 표시된 거는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예요. 자, 옆에다 하나 쓰세요. 옆에다가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다. 이건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고, 부속물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입니다. 이건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요거 중요해요. 그 다음 이건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2번하고 3번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매수가 들어가 있죠. 매수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입니다. 요거 두 개는 형성권이에요. 두 개 다 형성권. 이것도 형성권. 요거는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에요. 요건 뭐예요? 청구권이에요. 순수한 청구권입니다. 저거는. 순수한 청구권.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비용 상환 청구권 보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보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세 개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비용 상환 청구권.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죠. 동그라미 하세요. 필요비. 물건의 현 상태를 뭐 하기 위해서? 유지. 현 상태 유지 비용을 필요비라고 그래요. 건물 수선비, 유지 보수비. 가로 보세요. 가로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건물 무슨 비? 수선 비용이나 무슨 비? 유지 보수비. 유지 보수비를 무슨 비? 필요비라고 불러요. 필요비. 유지 보수비의 빨간 줄이요. 건물 무슨 비? 유지 보수비가 필요비예요. 유지하거나 보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비다. 유익비는 뭐예요? 유익비는 객관적 가치를 증가하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 쓰세요. 건물 계량비요. 계량비. 그걸 무슨 비? 유익비라고 불러요. 유익비. 계량비. 필요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필요비는 무슨 비?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요. 유지보수할 때 들어가는 돈. 계량비는 뭐? 아니, 유익비는 무슨 돈? 계량비. 오케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자, 그럼 사례로 가서 볼게요. 사례로. 자, 보세요. 배를요. 배를 여기. 얘가 배 주인이에요. 배 임대인. 얘는 배를 뭐 한 사람? 임차했어요. 배를 임차했어요. 배 임차인입니다. 배요, 배. 예. 근데 배를 쓰다 보니까 이게 오래돼가지고요. 노후한 선박이라서 뭐 했어요, 임차인이? 고쳤어. 고칠 수 있죠? 예. 고쳐달라고 그래도요. 주인 보고 고쳐달라고 그래도 주인이 뭐라는 거예요? 아우, 난 안 고쳐. 난 손 안 돼야. 그럼 임차인이 빌렸으니까 저 계약을 만약에 3년 했다. 그럼 3년 동안 임차인이 임대했으니까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노후 선박이라서 임차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손을 봤어. 그 손본 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틀려지는 거예요. 필요비는 뭐예요? 어디를 손보면 필요비요? 예? 엔진이 보니까 엔진이 너무 낡았어. 그래서 엔진을 어떻게 했어요? 뜯어가지고 갈았어요. 무슨 비용? 노후 엔진. 무슨 엔진?
노후한 뭐를요? 엔진을 뭐 했어요? 수리했어요. 이게 무슨 비요? 무슨 비? 그러느라고 여기다가 1,000만 원 들어갔어요. 1,000만 원. 이게 무슨 비? 이게 필요비요. 필요비. 자, 필요비가 뭐냐? 이건 필요비라는 건 이걸 안 고치면, 요걸 손을 안 보면 유지가 돼야 유지가 안 돼. 그게 필요비야. 안 고치면 쓸 수가 없어. 고쳐야지만 써먹어. 그게 무슨 비? 그것이 필요비란 게. 그럼 엔진 안 고치면 써 못 써 배를? 그게 필요비요. 꼭 필요해. 필요하니까 필요비지. 아, 꼭 필요하다니까 안 고치면 쓸 수가 없어. 손을 봐야 써. 손을 봐야 쓴다니까. 유익비는 뭐예요 그러면? 요거 안 써도요. 수선 안 해도, 요거 수선 손 안 봐도 써 못 써?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손 안 봐도 쓸 수 있어 물건. 오케이요? 그거 손 안 보면 작동이 안 돼. 작동이 안 되면 뭐고? 필요비고. 이거는 유익비는 뭐야? 안 써. 이거 수선 안 해도 돌아가. 돌아가는데 뭐야? 계량을 한 거예요. 보다 이쁘게 계량한 거야. 이게 유익비예요. 구별되세요? 예. 이거 뭐? 무슨 비? 계량비요. 계량비. 계량비. 그럼 배를 어떻게 했다? 배를 어떻게 하면 계량을 한 거예요? 문짝이 보니까 문짝이 예. 페인트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외부 페인트가 배기 싫어. 너무 배기 싫어. 그래 어떻게 했어? 페인트를 이쁘게 칠했어. 이쁘게. 근데 페인트 비용이 많이 들죠? 엄청 들어가죠. 엄청 들어가죠. 이거 500 더 들어가요. 훨씬 들어가요. 배니까. 그럼 페인트 칠 안 해도 써먹어 못 써먹어? 써먹을 수 있는데 페인트 칠하면 어떻게 돼요? 예뻐지고 가치가 올라가요. 그게 계량비라는 거예요. 그걸 무슨 비? 유익해요. 유익한 비용이야. 구별되세요? 요거 필요비하고 유익비 이거 쉽지 않아요. 실제는요. 실제 구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 건물로 가볼게요. 건물의 필요비가 뭐예요? 내가 건물 얻었어. 새 얻었는데 어디 고치면 필요비예요? 화장실에 갔어. 화장실에 갔더니 이게 너무 노후해. 그죠? 예. 되다가 안 되다가 변기가 그죠? 수도도요. 이게 줄줄 새기도 하고 그거 손을 봤어요. 업자 불러가지고 손 봤어. 그게 무슨 비용? 필요비. 손 안 보면 쓸 수가 없어. 그게 필요비예요. 그죠? 보일러 이런 것들이 그겁니다. 유익비는 뭐예요? 내가 베란다가 좁아. 그래 어떻게 했어? 베란다를 텄더니 어우 거기에 넓은 공간이 생기네. 남자분들 거기 나가서 담배도 피고 그죠? 부부싸움 하면 거기 가서 한숨도 쉬고 그러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게 무슨 비? 유익비. 베란다 확장이 바로 유익비예요. 확장 안 해도 쓰긴 쓰죠. 확장해 놓으면 값어치가 올라가는 게 계량비예요. 그렇죠? 값어치가 올라가는 게 계량비 올시다. 그죠? 그럼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이 여자들이 가서 성형수술 하거든요. 어디 하는 게 필요비예요? 어디 하면 필요비고 어디 하면 유익비예요? 네? 애가 이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딱 안 맞아. 교정을 하죠. 그건 무슨 비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거 교정을 안 하고도 이빨을 쓸 수 있으면 그건 뭐야? 유익비고 꼭 교정을 해야만 이빨을 교정을 해야만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그건 뭐야? 그 차이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예. 근데 여자가 가서 멀쩡한 얼굴 가서 뜯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보면 그거 뭐예요? 쓸 수는 있는데 밖에 나가면은 가치가 올라가요. 무슨 비? 유익비입니다. 유익비.
그러니까 유익비를 많이 지출하는 집안은 뭐예요? 예, 좀 있는 사람이죠. 그죠? 필요비는 어쩔 수 없어. 쓰기 위해서는 그걸 지출을 해야 돼. 요게 필요비, 요게 유익비입니다. 근데 요건 언제 돌려받아요? 지출한 비용 1,000만 원을 이 주인한테 언제 돌려달라고 합니까? 지출 즉시요. 그럼 종료해야 돼요? 종료 전에 돼요? 계약 종료 전에 즉시 받아요. 종료 전 즉시. 근데 유익비는 언제 받아요? 계약 종료 시에 이걸 빼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상대는 누구예요? 상대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에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생겼어요. 이 배를 세월호 배를 임차했어. 여기가 예컨대 여기서 근데 주인이요, 배 주인이 어떻게 했어? 배를요 팔아먹어 버렸네. 배를 얘한테 팔았네. 재밌잖아요. 이제 그럼 배 주인이 A예요, C로 바뀌었어? 예, 얘가 누구요? 새 주인이네요. 새 주인. 새 주인이죠. 얘는 배를요 4년 동안 빌린 거예요. 4년 동안. 4년 계약에서 빌렸어요. 4년간. 4년간 임대 얻은 거예요. 4년간 세월호를 임대 얻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세월호 배를 어떻게 했어요? 임차인이. 엔진도 고치고 뭐도 하고요? 계량도 했어요. 계량도. 그죠? 그러라고 돈을 썼어. 얼마를 썼어? 1,000만 원. 필요비 1,000만 원, 계량비 500만 원. 1,500만 원을 지출했구먼. 그죠? 자, 이때 비용을 달라고 해야 돼요. 누구 보고 가서 돈 요구합니까? 돈 주셔. A한테 달라고 그래요? 새 주인한테 달라고 그래요? 지금 배는 누가 주인이요? 배 주인이. C가 됐어. C가. 계약할 때는 이 사람이었는데 계약 끝날 때는요. 계약 끝날 때는 얘가 팔아가지고 배를 팔아가지고 누가 됐어? C가 새 주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임차인은 수리비 내주셔. 수리비 달라고요. 누구한테 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청구를. 누구한테 하는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느 분한테 가서 해야 돼요? 어느 분한테 해야지 번지수가 정확히 맞는 거예요? 요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할까요? 답 써놨는데요? 써놨는데요? 누구라고요? 임대인에게. 그럼 누구요? 에이, 여기 임대인이라고 써있다니까. 누가 임대인이에요? 저 B는 누구랑 임대 계약을 했어요? 배 임대 계약을 누구랑 했어? A랑 했어. 그럼 계약자 이름이 누구야? 계약할 때 임대인이 A라고요. 지금은 누구지만? 지금은 C지만 C가 아니라 A한테 가서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계약을 한 게 누구야? B가. A랑 했으니까 A한테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럼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요걸 뭐라고 표현해요? 무슨 상대방? 계약관계의 상대방. 저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그러는겨. 지금은 A예요? A가 아니에요? 지금은 A가 아니라 C지만 C한테 가면 잘못된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해라는 거예요? 무슨 상대방? 계약관계의 상대방에게. 계약관계 조항이요. 계약조항. 계약조항 626조. 626조가 적용이 된다. 누구한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복 당시 소유자면 누구? C. C는 누구예요? 무슨 소유자? 회복 당시 소유자. C에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거죠, 요거. 계약관계 상대방한테 해야지. 얘한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질문 드려요. 임차인은 돈 주셔. 돈 주셔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1,500만 원 주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누구한테? A에게. C한테 달라고 그래요? 못해요? C한테? 못혀. A한테 해야 돼. A한테. 단 임차인은 비용 받을 때까지. 비용을 뭐 할 때까지요? 받을 때까지. 비용을 받을 때까지. 누구한테 받을 때까지요? A요, C요? A한테 비용 받을 때까지요. A한테 비용 1,500만 원 받을 때까지는 배를 뭐 할 수 있어? 배를 유치할 권리가 생겨요. 유치권 생겨. 배 유치권. 배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근데 이 유치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유치권은 무슨 권? 물권. 그러면 누가 달라고 쫓아와요? 누가 달라고 쫓아와? C가 뭐 달라고 그래요? 배 내놔. 왜? 내가 샀어. 지난달에. 샀으니까 배 내놔. 그럼 임차인은 뭐라고 그래요? 나 수리비 못 받았는데요. 수리비 내놓으셔야죠. 수리비 내놓으셔야죠. 수리비 내놓으셔야 돼. 그랬더니 C가 뭐라고 그러는겨? 얘는 뭐 달라고 그래요? 얘는 뭐 달라고 그래요? 배 줘. 배 줘. 그랬더니 C는 뭐 달라고 그래요? 수리비 줘.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요? 공부나 둬요. 공부나. 뭐라고 그랬어요? 2번에. 상대가 잘못됐단께. 누구한테 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계약관계 상대방. 걔가 누구예요? A에게 해야지. 왜 C에게 하냐고. B가 지금 헛소리 하는 거지 지금. 그죠? 그랬더니 B가 가면서 아니 그럼 이거 줘야 되는겨? 배 넘겨줘야 되는겨? 그죠? 넘겨주려고 그랬더니 누가 쫓아왔어? B 옆에. B의 마누라가 쫓아와서 여보 주지 마. 왜 주지 마? 수리비를 못 받았다니까.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는 배를 뭐 할 권리가 생겨? 유치권이 생겨. 아니 유치권은 뭐고 청구권은 뭐예요? 청구권은 이 B는 그러니까 뭐예요? 청구권이 있어. 청구권. 무슨 청구권? 비용 청구권. 비용 청구권은 누구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A에게 하는 거예요. A에게 비용 주셔. 유치권은요? 채권이요? 물권이요? 누구한테도? 어이구 복잡하네요. 두 개로 나눠지네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 절묘하게 딱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비용은 누구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용 청구는 A에게 하는 거예요. A에게. 그런데 그 비용 뭐 할 때까지요? 받을 때까지 배를 뭐 할 권리가 생겨? 유치권. 이 유치권은 누구한테 도요? C에게도 주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싸. 아 이게 민법이에요. 이게 민법.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따라서 배 줘요?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뭐 줄 때까지? 수리비 줄 때까지 그냥 배 가지고 있어야 되죠. 단 돈은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 얘한테 가서 수리비 내놔. 수리비 줘. 이거 안 되고 여기한테 가서 해야죠. 수리비 달라고. 저쪽으로 하면 안 되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3번 보세요. 3번 상대방의 별 3개. 3번의 별 3개. 3번에 그 상대방 거기다 쓰세요. 거기다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는 거예요? 계약관계 상대방에게 한다. 무슨 상대방? 계약관계 상대방에게 비용 청구한다. 누구한테 하면 안 되고요. 누구한테요? 회복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다. 누가 아니다? 회복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계약관계 상대방 A에게 한다. 요거죠.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자, 그럼 마무리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 그 밑에 4번입니다. 4번에 한계요. 한계 보세요. 한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별표하고요. 별 하나. 비용 상환 청구권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므로 포기 특약이 있을 때, 무슨 특약이 있을 때요? 포기 특약의 삼각형이요. 포기 특약이 있을 때는 지출 비용을 청구 못 합니다. 무슨 특약이 있으면? 포기 특약. 밑에 보세요. 임대차 계약 시에 건물을 증개축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 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며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원상복구해야 함. 거기 빨간 줄이요. 이걸 무슨 특약이라고 그래요? 원상복구 특약. 쓰세요. 무슨 복구 특약?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 그럼 원상복구 한다는 말은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친 거를요.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임차인은? 비용을 달라고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 이게 됐다시 중요하네요. 그럼 이 원상복구 특약은 보수비용 상환 청구권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보수비용을 포기하고 이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효요, 유효요? 유효다 별표, 유효다. 이게 왜 유효예요? 강행 규정이에요? 이건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니까 유효입니다. 그럼 이때 비용 상환 요구해요? 요구할 수 없어?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 비용도 못 받고 유치권도 못 해요. 그럼 거기다 쓰세요. 끝에다 정리요. 원상복구 특약 의미. 원상복구 특약 의미. 원상복구 특약의 의미. 그 특약은 무슨 뜻을 갖는 거예요? 무효요, 유효요, 일단? 거기다 써. 1번 유효. 2번 비용 포기하고 떠나라. 뭐 하고 떠나라? 비용 포기하고 떠나라. 그럼 비용 받아요? 그냥 가야 돼요? 3번.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그럼 보세요. 고개 들어보세요. 그럼 이 임대인이 물건을 빌려주면서 계약서에다 뭐를 집어넣어요? 원상복구 특약을 넣으면 임대인한테 불리해져, 유리해져? 엄청나게 유리한 거 이게요. 왜 유리해져? 임차인이 뭐를 못 받아? 보수비요. 보수비를 받을 수가 없고 그냥 떠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원상복구 특약이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임차인은 원래 법적으로요. 임차인은 원래 뭘 청구할 수 있어? 뭘 청구할 수 있어? 필요비하고 무슨 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쇄시키는 거예요. 거기다 쓰세요. 뭐를요? 필요비와 유익비를 봉쇄하는 족쇄다. 멋있죠? 저도 이 말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비와 유익비를 뭐 하는 거? 봉쇄하는 족쇄다. 족쇄가 바로 원상복구 특약이에요. 필요비와 유익비를 뭐 하는 거? 봉쇄시키는 족쇄다. 족쇄. 원상복구 특약이. 그럼 비용 달라고 그래요? 그냥 떠나요? 너 그냥 떠나라. 그냥 떠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 바로 밑에 있습니다. 부속물. 주문 보세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에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별표.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 이를 부속한 물건의 빨간 줄이요.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빨간 줄이요. 누구로부터 매수했어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동일하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아까는 배를 빌려가지고 엔진을 고쳤죠? 엔진을 고쳤어요. 이번에는 배를 빌려가지고 뭐를 했어? 부속물이라는 게 뭐예요? 임차인이 거기다 뭘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배를 잘 모르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배에다가 부착시킨 물건이 있었던 거예요. 부착을 했다, 부착을. 예?
예컨대 문을 어떻게 했다? 새로 달았다. 새로. 문을 새로 달았다. 접안 시설을 새로 이렇게 이쁘게 더 만들었다. 오케이요? 예. 그런데 그 부착시킨 게, 잘 보세요. 그럼 부착시킨 게 지금 이 세월호도 손을 봤어, 안 봤어요? 개보수를 많이 했어요. 이때 개보수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요게 이제 법적으로 틀려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개보수 부분이. 증개축한 거, 개보수한 거 똑같은 거예요. 증개축한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의 차이예요. 그 증개축이나 개보수를 한 그 부분이 배에 기존 물건에 뭐가 됐을 때? 구성 부분이요. 기존 물건에 뭐가 됐을 때? 구성 부분이 된 때. 기존 물건에 뭐가 됐어요? 구성 부분이 됐어요. 그럼 배의 일부가 된 거죠. 뭐의 일부? 배의 일부가 됐다는 거죠. 일부. 또 하나는요. 기존 물건과 뭐가 됐을 때요? 독립한 물건이요. 무슨 물건? 이건 뭐예요 그러면? 배의 일부예요? 배와 별개예요? 배와 별개가 된 거예요. 별개.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요 차이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기존 물건에 저 개보수한 부분이 기존 물건에 뭐가 됐을 때요? 구성 부분이 되면 이거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비용 요구하는 거예요. 비용 상환 청구하는 거예요. 비용 상환 요구. 비용 상환 청구하는 거예요. 비용 상환 청구. 비용 상환 청구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게 구성 부분이 아니라 뭐가 됐을 때요? 독립한 물건이 됐다. 구성 부분이 아니라 독립하다 이게.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부속물. 계약 끝날 때 부속물 뭐 하라고요? 사라. 주인 보고 사라 이거죠. 부속물 뭐 해라? 매수해라. 부속물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 아, 이게 그래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결정타예요, 여기가. 그래서 배를 임대 얻어가지고 문짝을 달았다. 그죠? 그 문짝 달고 이렇고 아니면 거기다 시설물을 부착을 했어요. 부착을 했는데 그 부착한 게 뭐예요? 독립한 물건이면 배와 뭐가 된 거예요? 별개 물건이 돼요. 그러면 임차인은 계약 끝나면 그 별개 물건을 뭐하라고 해요? 부속물이라고 지칭하고 그 부속물을 뭐하라고 그래? 임대인 보고 매수 청구하는 거죠. 매수 청구. 사라 이거죠. 사라. 요겁니다. 요거. 그럼 건물로 올게요. 건물을 내가 새를 얻었어요. 건물. 근데 임차인이 건물 새 얻어서 쓰다가 어떻게 했어요? 시설물을 개보수했어. 개보수했어요. 개보수. 시설물 개보수했어요. 자, 이 건물 쓰다가 어떻게 했어요? 개보수했어요. 자, 맨 처음에 얻을 때는요. 맨 처음에 얻을 때 이런 거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벽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벽도 없었죠. 그죠? 에어컨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도 없었고 칠판도 없었고 다 없었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임차인이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새 얻어서? 개보수해서 시설물을 다른 거예요. 시설물을 달았다. 시설물을. 그죠? 자, 그 시설물이 건물의 구성 부분이야? 독립한 물건이야? 이거는 뭐야? 독립한 거고. 이것도요. 벽체는 구성 부분이에요? 뗄 수 있어? 뗄 수 있잖아, 저거. 독립한 물건이라고. 에어컨도요? 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럼 이게 이 칠판을 그다음에 이거를 그다음에 에어컨을 건물의 일부야? 독립한 물건이야? 그럼 부속물이에요? 그럼 주인 보고 사라고 할 수 있어요? 계약 끝나면? 주인 보고 에어컨 사라고요? 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부속물이요. 부속물 매수 청구가 되려면 이 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독립한 물건 이거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속물이 되려면 독립한 물건 이게 독립한 물건이고 두 번째는 뭐를 갖춰야 되느냐. 이 부속물이 건물의 용도에 맞게 쓰여져야 돼요. 건물의 값어치, 건물의 편익을 높여줘야 돼요. 자, 여기 잘 보세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여야 되는 거고 이 부속한 물건이 독립한 물건인데 이게 뭐였다면 대부분은 이 물건을 왜 부착시켜요? 건물을 위해서 달아요? 내가 영업하려고 달아? 영업을 위해서 다는 거지. 에어컨 왜 달아요? 영업을 위해서 다는 거지. 그죠? 컴퓨터 왜 달았어? 영업하려고. 칠판 왜 달았어? 이거는 부속물이 아니에요. 무슨 목적으로 다른 거니까 이건? 영업 활동을 위해서 다른 거니까 이거는 부속물이 될 수 없어요. 무슨 가치를 위해서? 건물 가치 증가를 위해서 부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임대를 얻었을 때는 뭐를 위해서 부착을 해요? 영업 목적으로요. 임차인의 무슨 목적? 영업 목적으로요. 영업 목적 위해서 부착한 거. 이거는 부속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간판은 왜 달았어요? 영업을 위해서 다는 거. 이거 부속물이 아닌 거예요. 이거. 할머니가 삼계탕집 하려고 건물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뭘 했어 거기다가? 싱크대 달았어. 싱크대 달고 방 새로 냈어. 왜 한 거예요 그거? 영업을 위해서지. 건물 좋아지라고 한 거예요? 자기 영업을 위해서? 영업 목적을 위해서 다른 거지. 그거는 부속물이 될 수 없습니다. 부속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 판단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쉽지 않아요. 왜? 영업을 위해서 쓰인 거냐 건물을 위해서 쓰이는 거냐 이거예요. 간판은 왜 달아요? 영업을 위해서. 할머니가 삼계탕집 하려고 뭐 냈어요? 방 만들고 주방 만들었죠? 뭐를 위해서? 예, 그거 부속물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PC방 하려고 새를 얻었어. 그리고 거기다 뭘 달았어? 칸막이하고 문 달고 그다음 뭐 했어요? 컴퓨터 거기다 50대 깔았어. 에어컨도 달았어. 다 무슨 목적이야? 이거는 부속물 아니에요. 그럼 임대인 보고 나중에 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요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영업 목적을 위해서 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 칠판, 에어컨 이건 다 뭐야? 부속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임차인은요? 계약 종료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것들 뜯어내야 되는 거. 다 뜯어놓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이해되시죠? 비용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비용 주셔라고 하면 돼,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구성 부분이 아니라 독립한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 되는 거예요. 아싸. 여기 중요한 거. 그래,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게.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나요? 예, 질문 드려요. 그럼 이거는 뭔지 판단하세요. 임차인이 수험생입니다. 수험생 질문입니다. 임차인이 자기 배우자가 마트, 슈퍼 있죠. 슈퍼를 크게 한 거예요. 2층을 얻었어요. 2층을요. 엄청 크게 한 거예요. 슈퍼를. 크게 마트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에어컨이요. 빵빵해야 돼요. 그죠? 에어컨 약하면 나가. 에어컨을 엄청 크게 달았어요. 그죠? 에어컨을 달았어요. 그럼 에어컨을 달려면 밖에다 뭐를 이렇게 뽑아야 돼요? 시래기를 이렇게 뽑아요. 그게 돈 들어가죠? 오케이. 그리고 계약이 끝났어요. 이때 임차인은 그 돈 만만치 않아. 왜? 1층부터 쭉 끌어왔으니까 이게 몇백만 원 되거든요. 그 시래기하고 에어컨 비용을 주인에게 달라고 현하여 1번. 비용 달라고 현하여 두 번째. 매수하라고 하나요?
자,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나요? 구성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뜯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뜯어가도 효용이 망가져, 안 망가져? 그거는 구성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비용상환 청구 허용 못해요? 못하네요. 두 번째는요. 독립한 물건이니까 뗄 수는 있어. 뗄 수는 있는데 이게 독립한 물건 맞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의 가치를 위해서 부착을 했어요. 내 영업을 위해서 달았어요. 무슨 필요?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마트라고 하는 영업을 위해서 다른 거죠. 그 시래기는. 따라서 이거는 부속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 보고 사라고 할 수 없다 이거죠. 주인 보고 사라고 그랬더니 연락 왔다는 거죠. 주인이 뭐라고요? 헛소리 마셔. 공부 똑바로 하죠. 똑바로. 그 주인은 이 민법을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돼요? 직관적으로 알아. 왜요? 부속물이 아니라는 거지. 그건 네가 다른 거라는 거죠. 네가. 그때 우리는 직관이 아니라 민법은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부속물이 아닙니다. 임차인님. 왜 아니에요? 독립한 물건이지만 그거는 뭐를 위해서? 건물의 가치 증가를 위해서 부착을 해야 될 텐데 당신 영업 목적으로 다른 거니까 이건 부속물이 될 수 없다. 그러시니 뭐 하십시오? 떼가십시오. 그래서 떼려고 그랬더니 또 이 임차인 배우자가 왔어요. 뭐라고요? 여보 잠깐. 여보 잠깐. 여보 잠깐. 그럼 부속물에 대해서 그럼 우리 유치권 행사합시다. 유치권 돼 안 돼? 안 돼요. 부속물은 안 됩니다. 여기 그래서 부속물 됐습니다. 부속물. 뒤로 넘깁시다. 42페이지요. 42페이지. 부속물의 요건 1번 빈출 판례 별 3개. 자, 부속물이라 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 물건으로 누구 동의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 없고 부착을 해야 돼요. 동의 없고 부착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건물의 구성 부분을 이루지 아니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독립성의 2번. 구성 부분이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부속물이니까 부속물. 여기 부속물 밑에 거. 건물의 무슨 용도? 일반적 용도에 의한 사용의 편익에 제공됨으로써 건물의 무슨 가치요?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걸 말한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빈출 판례.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무슨 목적? 특수 목적. 특수 목적이 뭐예요? 영업 목적이죠. 영업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 그게 뭐예요? 간판. 간판 써보세요. 주방 싱크대, 신발장, 컴퓨터 다 뭐예요 이거요? 부속물. 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4번 보세요. 4번의 별평. 법적 성격. 이거는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다. 거기 별 3개요. 4번의 별 3개. 4번의 별 3개. 자, 요 4번이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자, 4번은 뭐냐면 거기 읽어볼게요.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증축 부분을 누구에게? 임대인 소유로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 무슨 부분을? 증축 부분을 누구한테 귀속시키기로 했다고요? 임대인에게 넘겨주기로 한 거예요. 넘겨주기로 한 거. 임대인에게 귀속시켜라. 넘겨줘라. 귀속시키기로 뭐 했어요? 약정을 했다. 약정을. 요게 무슨 말이냐고. 요 말이 이렇게 어려운 말, 애매한 말을 쓰냐고. 애매하게. 애매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죠? 애매하면 싸우는 거예요. 증축 부분을 임대인에게 귀속하기로 했다. 귀속하기로 했다. 이 약정이 뭐냐? 이걸 우리 대법원이 이걸 풀어냈어요. 어떻게 풀어내? 이 이야기 뭐냐? 이 이야기는 그럼 증축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증축을?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한 거죠. 뭘 지출했어요?
비용 지출했다 이거죠. 증축하려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거를? 임대인에게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약정은 비용 지출한 걸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그래서 첫째, 비용 상환 청구요. 무슨 상환 청구? 비용 상환 청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다는 뜻이다, 이거. 포기한 거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 비용 상환 청구예요. 비용 상환 청구 규정,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이거 임의 규정이에요? 저기 써놨잖아, 저기. 빨갛게 춤을 추다가 빨갛게. 비용 상환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이 비용 상환 청구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럼 무효요, 유효요? 포기한 거? 임의 규정이니까 유효다, 이게. 그 말은 비용을 받아요, 받을 수 없어요? 비용 요구할 수 없습니다. 비용 청구할 수 없다. 비용 청구 협의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증축 부분을 누구한테 주기로 한 거니까? 임대인에게 기소하기로 했으니까. 두 번째는요, 여기서 두 번째가 이거예요. 두 번째가. 그럼 이 증축 부분, 무슨 부분?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하고 독립한 물건이다. 기존 건물하고 무슨 물건? 독립한 물건이에요. 독립한 물건이다. 기존 건물과 무슨 물건? 독립한 물건이면 이때는 그럼 무슨 청구해야 돼요? 독립한 물건이면 무슨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문제죠. 부속물 매수 청구. 그죠? 무슨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잘 보세요, 여기요. 잘 보세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 규정은 무슨 규정이에요? 저기 보면 강행 규정이에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하나 따져보셔야 될 게, 여기다 잘 따져보셔야 될 게, 이게 부속물이라는 게 되려면, 이게 뭐가 되려면 증축 부분이요? 부속물 요건을 갖추려면, 부속물의 요건을 갖추려면, 다시 한번 보세요. 좀 전에 읽은 거 1번, 판례 1번이요. 부속물의 요건에 빈출 판례요. 부속물이 되려면 거기서 요건을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누구 소유해야 돼요? 누구 소유? 누구 소유? 누구 소유라고요? 소유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임차인 소유해야 돼. 임차인 소유. 두 번째는 독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독립한 물건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뭐가 돼요? 그래야만 이게 뭐가 될 수 있어요? 부속물이 될 수 있어요. 부속물의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부속물의 요건. 누구 소유이고요? 임차인 소유이고 독립한 물건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부속물이 됩니다. 부속물이. 그러면 이 부속물은요, 부속물 매수 청구 규정은 강행 규정이요, 임의 규정이요? 강행 규정입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에요. 그럼 이게 강행 규정이니까 이걸 뭐 하라고 하는 거? 임대인에게 뭐 하기라고 한 거? 귀속하라는 얘기는 이게 강행 규정이니까 이 부속물을 포기해라 이런 뜻이다. 부속물을 뭐 해라? 포기하고 떠나라 이런 뜻이 아니냐 이거죠. 부속물 매수 청구를 뭐 하라는 거? 포기하라. 포기하는 의미. 이런 뜻 아니냐 이거죠. 이런 뜻.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라 이런 뜻 아니냐. 근데 이게 무슨 규정이에요 지금? 강행 규정이니까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라고 해도 이거는 유효가 돼요? 그럼 무효가 돼? 무효 처리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무효 처리되는 게. 이게 부속한 물건이고 강행 규정이니까 이걸 포기하라고 해도 뭐가 돼요? 그거는 무효이다 라고 결론을 내야 맞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2심법원, 고등법원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대법원이
자, 이게 부속물이 이루어지려면 부속물 매수 청구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라. 이런 뜻이라면 이게 무효 맞죠? 그런데 이게 부속한 부속물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잘 보세요. 증축 부분, 임차인이 증축을 했어. 그 증축 부분이 누구한테 넘겼어요, 이걸? 임대인에게 귀속 처리시켰어요. 그럼 이 소유가 누구 소유예요? 임차인 소유가 아니라 누구 소유예요? 임대인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부속물이라면 이게 누가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임차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임대인에게 넘겨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부속물이 아니야. 부속물이 이거는. 이게 누구 소유니까? 누구에게 넘겼어 이걸? 임대인에게 귀속시켜서. 그럼 부속물이 됐어요? 부속물이 아니에요? 부속물이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거기 보지 마세요. 보면 뭔 소리인지 몰라. 10번 읽어도 안 들어와. 다시 한번요. 이게 임차인 소유예요? 임차인 소유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게 누구 소유면? 임차인 소유고 이게 무슨 물건이면? 독립한 물건이라면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부속물이 된 거고. 그러면 이건 무슨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이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를 뭐 하라는 뜻? 포기하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무효로 끝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야? 부속물이 아니니까. 부속물이에요? 부속물이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럼 이거 무효예요? 무효가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다. 뭐 어렵냐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다 뒤집으면 되지. 이거 뒤집고 뒤집으세요. 뒤집고. 아니니까 부속물 이면, 다시 한번. 부속물 이면 어떡하라고요? 부속물 이면 이게 무슨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이니까 어떡하라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를 뭐 하라는 뜻? 포기하라는 뜻이니까 뭐가 돼요? 무효이다라고 해야죠. 이게 부속물 이면. 그런데 무엇이라고 했어요? 대법원이. 부속물이니까 아니니까. 이게 부속물이 아니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무효가 아니다. 이거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고등법원, 이건 대법원. 그럼 대법원은 이걸 인정한 거예요? 뒤집은 거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 포기가 아니다. 왜 아니다? 왜? 부속물이 야 이게 소유가 임차인 게 아니잖아. 임차인이 가져야 되는데 임차인 게 아니라 누구한테 넘겼어요? 임대인에게 넘겼지 않냐. 그럼 이거는 부속물이 될 수 없지. 그럼 질문 드려요. 그럼 임차인은 이 증축한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증축한 부분을. 질문 드려요. 비용 받아요? 비용 청구 못해요? 비용 청구할 수 없다. 비용 청구할 수 없죠?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럼 무엇이에요? 그냥 가. 뭐라고요? 그냥 가요. 그냥 가쇼. 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마. 비용 요구 해요? 못해요? 비용 청구도 못해요. 그 다음 뭐도 못해요? 무슨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못해요? 못해요. 하지마. 두 개 다 못해요. 비용도 부속물도 매수 청구 못해요. 그냥 어떻게 하셔? 가셔. 그냥 가요. 이게 이런 의미를 가졌다는 거죠. 이 의미가. 그걸 논리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법리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비용 청구해요? 못해요? 증축 부분은 임차인 소유였어요? 임대인에게 소유가 넘어갔어요? 임대인에게 넘어갔으니까 부속물이 아니니까 이거 무효가 아니다. 정리됐습니다. 자, 이제 읽어보면 들어와요. 이제 이거를 말로 풀으니까 이렇게 복잡하죠. 읽어볼게요. 자,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투입 비용의 변상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무효요, 유효요? 유효. 그럼 뭐 포기한 거예요? 비용 상환 포기다. 비용 상환 포기니까 무효요, 유효요? 유효.
또 두 번째요. 두 번째. 거기에 1번. 비용 상환 포기로 유효다 1번. 투입 비용 변상 포기하는 내용으로 유효다 1번. 그 다음에 2번. 그 약정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무효예요? 무효라고 할 수 없어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럼 거기다 쓰세요. 밑에다. 부속물 매수 청구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거기다 쓰세요. 아, 여기 해놨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비용 청구도. 아, 끝. 아, 결론. 요거 간단하게 격리. 간단하게. 뭐도 하지 마세요. 비용 요구도 부속물도 요구하지 마라. 매수 청구하지 마라. 끝. 이게 이 말이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었군요. 시험에요. 대타시 잘 나왔고요. 변별력이 엄청 있어가지고 수험생 다 틀렸어. 10%도 못 맞췄어요. 10%도. 10만 명 중에 9만 명이 틀린 거예요. 9만 명이. 이게 내용이 있죠? 까다로워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따라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빅3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정규 이론할 때 디테일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쉬었다가 점심 드시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